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버닝썬을 향한 고발이 이루어지던 지난 1월, 이때부터 버닝썬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 버닝썬 클럽 직원의 SNS에는 이런 영화 대사, 즉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대사가 올라왔습니다.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이 버닝썬과 관련된 폭행, 마약, 성범죄 등의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이때에 대중들을 향해 개돼지라고 일컬은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버닝썬 사태와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가 그와 같지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말입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자, 행여라도 진짜 그런 의미로 저 말을 했다면 큰 오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절대 조용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대 조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버닝썬 사태가 승리 씨를 겨냥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성접대 의혹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어제 경찰은 이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 메시지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야말로 헛발질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 내용이 과연 저 메시지가 사실이냐 여부가 언론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그랬죠. 논란이 됐었고, 사실은 처음 발표를 했던 기자가 다른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난 뒤에 후속 보도도 할 것이다. 그리고 저게 가짜라고 하는데 너무 노골적인 내용을 빼놓고 정리해서 내가 보도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거 확인해보고 그러겠는데 그거 없다고 들었다. 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나절 만에 이게 원본이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됐고, 더더군다나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뭐냐면 이 원본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고발대로 제보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그 메시지 내에 승리의 성접대 관련 의혹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문제가 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게 바로 맡길 수가 없더라서 권익위에 공익신고 욕대로 제보를 했다고 하니, 그래서 오늘 오후에 경찰이 부랴부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부 메시지를 입수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아직 못 받았다고 하면 될 거를 없다고 기자들 앞에서 확인까지 해주는 바람에 정말 또 경찰이 도대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혹이 나온 거죠. 경찰은 그런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는데요. 기자간담회에서. 알고 보니 오후에 권익위에 이 원본이 확보가 됐다. 권익위에 접수를 한 이유. 경찰과 유착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제보자는 권익위에 제보를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소국장님, 이 버닝썬 사태를 둘러싼 경찰의 이른바 속칭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직접 나서서 상식적인 부분이다라고 거론해가면서 버닝썬에서 유통되는 마약 혐의를 대신해서 부인해주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자꾸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상식적으로 몇십억씩 돈을 버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경찰 관계자가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버닝썬 직원 조 아무개 씨 이미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됐고, 또 이제 대표도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나가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 버닝썬 뿐만이 아니고 그 비슷한 관련된 클럽들에서 저런 마약 부분이 유통됐다는 의혹이 정말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는 저런 상황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메시지를 수사 당사자로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되는데, 저런 말 한마디가 사실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청장이나 총리가 나서서 어떤 경찰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 유착 의혹을 그야말로 철저히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네. 상당히 이제 유착 의혹 자체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남경찰서가 유착 의혹을 받고 있어서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강남서와는 일제 연락을 끊은 채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경찰의 수사 행보가 영 깨림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아마 컴퓨터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경찰 관계자의 발언 상식적으로 몇십억씩 돈 버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마약 유통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주체가 서울경찰청입니다. 아하. 강남경찰서에서 작년 11월부터 이 사건을 취재를 했는데 온통 허점이었어요. 네. 가령 신고자를 끌고 가서 7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정황이 나왔는데 네. 수사도 못했고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도 저런 식으로 자기 조직을 감싸게 급급했던 거죠. 자, 특히 승리 씨의 절친한 사이인 버닝썬 공동대표의 집에서는요, 흰색 가루가 담긴 조미료통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앞서서요, 이 유명한 중국 여성 애나라는 여성의 집에서도 흰색 가루가 발견이 됐었거든요. 자, 경찰의 섣부른 단어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 경찰의 유착 의혹, 오직 미성년자 출입 사건 이 하나뿐이다라고 또 선을 긋잖아요, 소국장님.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현 단계에서 의혹 수사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 외에 더 추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미성년자 출입 사건 외에 그럼 지금 제기된 뭐 성접대 의혹이라든지 그 마약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네. 그 부분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버닝썬과 관련된 어떤 관련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얘기하기를 네. 그 아까 우리가 카톡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내용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아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단 한 건이 아니고 아까 권익위에도 제보가 됐다라고 하지만 네. 많은 부분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이 버닝썬 등등의 그 클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뿌리부터 어떤 네. 수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자, 그렇다면 이 경찰의 유착 의혹, 미성년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나서기도 전에 버닝썬의 영업사장이 먼저 나섰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이게 신고가 됐고 출동하는데 경찰을 상대한 영업사장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경찰 허위 신고라고 경찰을 되돌려 보냈었고 아하. 그렇게 되돌려 보낸 다음에 영업사장이 문제가 담긴 미성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만나서 아 너는 형 신분증을 내밀어서 우리를 속인 걸로 해라. 우리는 네. 검사를 했지만 우리가 속았다. 그리고 경찰 수사 부를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사인까지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사인 안 해주고 경찰에서 만약에 미성년자 출입한 걸로 알게 되고 우리가 영업정지 막으면 한 40억짜리 고소를 하겠다라고 어허. 미성년자를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실제로 무혐의까지 다 처분이 났으니까 과연 이게 누구 힘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정말 의아한 상황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 버닝썬과 관련된 접수는요, 11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행정처분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경찰이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겠죠. 경찰이 섣부른 단언으로 이른바 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의 허점을 이 노린 한 방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승리 씨의 기습 출석이었습니다. 예,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수사대에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각종 논란들과 의혹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 계시지만은 제가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찰 조사 받은 심정 한마디 해주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만하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저 때가요, 경찰이 불러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혹이 시작되자마자 자진 출석을 한 거예요. 경찰이 오라고 한 것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큰 그림과 과정을 다 그렸던 인물이 바로 경찰 출신의 변호사라고요. 사실 그런 의혹까지 지금 언론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승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 뭐 로펌이나 이런 데 선임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분을 선임을 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에서 8년 동안 재직을 했던 경찰관 간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던 거였던 거죠. 혹시라도 이게 경찰의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나면 고승리 씨 입대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 내용이 만약에 승리 씨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조사가 돼 있으면 군검찰로 넘어간 뒤에 재수사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얼마 전 드루킹 수사할 때 네. 서울경찰청이 보여줬던 모습을 굉장히 실망스럽게 아마 국민들 보셨을 겁니다. 네. 결국 특검을 통해서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밝혀내고 그렇죠. 결국 김경수 시장까지 구속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보면 정말 서울경찰청이 굉장히 뭐 대놓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호해줬던 그런 의혹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 단계에 있거든요. 우리가 경찰에게 많은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 경찰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돼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다시 한번 되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경찰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죠. 과연 이런 사건조차도 제대로 수사해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경찰 내부가 스스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